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문장들이라는 책입니다. 대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동서고금의 명작과 명저 속에 담긴 명언들 속에서 인생을 즐겁고 유쾌하고 두근두근 신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은 책입니다. 인생을 뻔뻔하게, 현명하게, 재미있게 사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빈 출신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입니다. 부버의 사상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눈앞의 현실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찾을 때 자기 내면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버는 한마디로 관계성을 중시한 철학자입니다. 부버의 대표작인 나와 너 대화에 이런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만남이며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해간다는 의미입니다. 관계성을 중시했던 부버이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생은 부버의 말처럼 순간순간의 만남으로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렇게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듯 살아가는 게 가장 괜찮은 선택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순간순간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리 필사적으로 뛰어도 설사 엄청나게 잘 만든 고성능 연이라도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바람이 불고 있다면 그다지 애쓰지 않아도 연은 훨훨 날아갈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해도 안 풀리지만 반대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도 대체로 잘 풀립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지 않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면 버둥대며 저항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언제 바람이 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호련 바람이 불면 전력을 다해 뛸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희로애락이 모두 있어야 삶이 즐거운 법인데요. 인생을 즐기기 위한 팁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괜찮은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거야말로 개개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거나 남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느라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거나 오랫동안 슬픔을 붙들고 우울해하거나 매일 그렇게 지내면 인생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모처럼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유명 시사 블로거인 치키린이 자신의 책 다한 사고에 쓴 명언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질투하고 좋은 평가를 바라는 것, 인생을 허비하고 싶다면 부디 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길이라고 썼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오늘 밤엔 어떤 맛있는 걸 먹어볼까, 어떤 맛있는 술을 마셔볼까, 어떤 재미난 책을 읽어볼까 하고 설레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편이 훨씬 즐거울 것입니다.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으면 노여움과 슬픔도 있는 편이 좋습니다. 대굴대굴 구를 만큼 큰 소리로 웃거나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희로애락으로 가득한 인생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 희로애락이 많은 추억과 더불어 인생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마냥 고민하기보다는 오늘은 뭔가 재미난 일을 한 가지 해보자 하고 행동으로 나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져 묻지 말고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는 것입니다. 잘 웃고 잘 자면 고민의 70%가 해결됩니다. 너희 인간은 어차피 가련한 것들이지만 실로 강력한 무기 하나는 갖고 있지. 바로 웃음이야. 이 글은 마크 트웨인의 글 불가사의한 이방인에 나오는 글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알려진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말년에 불가사의한 이방인이라는 아주 불가사의한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크 트웨인의 이미지와는 크게 다릅니다. 마크 트웨인 하면 유머로 가득한 낙천적인 작품이 우선 떠오르는데 이 작품은 한없이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절망적입니다. 다만 이 절망적인 작품에서조차 작가는 웃음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이방인의 주인공은 사탄이라는 이름의 소년입니다.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사탄은 새롭게 친해진 마을 소년 3명을 불가사의한 세계로 유인합니다. 그곳에서 소년들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잔혹성, 무력함을 마주하는데요. 작품 속에서는 오로지 사탄을 통해 경험하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만 그려집니다. 이 작품엔 불행으로 점철된 마크 트웨인의 말년의 인생관이 배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크 트웨인은 투자한 기업이 파산하는 바람에 거액의 부채를 짊어지고 그걸 갚기 위해 끊임없이 강연을 다닙니다. 기진맥진해진 그에게 마지막 한 방을 먹이듯 큰딸이 죽고 아내와 셋째 딸까지 연이어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 고달픈 인생살이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웃음의 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을 부정하고 끝없이 조롱하는 주인공 사탄의 입을 통해서 웃음은 인간이 가진 유일한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인생을 알면 알수록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더욱 와닿습니다. 비상사태일 때는 우선 푹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일을 할 때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무조건 진지해야 존경받을 수 있고 웃음, 해악, 장난 같은 유의는 터부시 됩니다. 그러나 모든 혁신의 바탕이 되는 것이 실은 이런 유희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직된 자세로 접근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없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판에 박힌 고지식한 발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상사태일수록 리더는 잠을 푹 자고 잘 먹으면서 건강한 심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판단력도 흐려지기 십상입니다. 일을 할 때나 사적으로나 심각해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울한 일이 있을 땐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도 먹고 큰 소리로 웃고 나서 푹 자고 일어나면 고민거리의 70% 정도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연회 같은 곳에서 우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오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질문자가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진지한 대답입니다. 어쩌면 질문하신 분은 뭐뭐 책을 읽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이고 점잖은 해결책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친 상태에선 책조차
읽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는데도 체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보다는 많이 먹고 크게 웃고 푹 자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면 다음날 다시 원점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불행의 원천입니다. 인생의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니잠 알물크의 통치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세상에 전해오는 다양한 일화와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에 대해 서술한 책입니다. 제왕학의 교과서이자 페르시아 산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이슬람권에서 오래 읽혀온 고전입니다. 참을성이 강한 것은 좋은 품성인데 승승장구할 때 그럴 수 있다면 더욱 좋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대자연 앞에서뿐 아니라 같은 인간 앞에서도 오만해지기 쉬운 동물입니다. 순풍만선, 즉 일이 잘 풀릴 땐 더더욱 그러기 쉽습니다. 니잠은 인간의 그런 성향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잘 나갈 때일수록 분수를 알고 겸허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21세기 들어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등 인간 문명은 진보를 멈출 줄 모르고 생활도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자연은 물론 인간 사회까지 오만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겸허해져야 하며 늘 자기 분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을 거울 삼으면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동물이라서 인간관계에서도 무의식 중에 자기와 죽이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쉽습니다. 취미나 취향이 같거나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내 의견에 대체로 동의해 줄 사람이거나 그래야 편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경향입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기하학, 천문학, 토목기술, 정치학 등 학문 전반에 정통했던 인물로 고대 그리스 7대 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런 탈레스가 무엇이 어려운 일인가 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무엇이 쉬운 일인가 라는 질문에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만 해도 직접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울이라는 도구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자신의 귀로 듣는 것과 타인에게 들리는 소리는 다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모습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선 현명한 판단을 내렸구나.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라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는 대체로 정확합니다. 왜 그런 정확한 판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선 불가능한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탈레스의 교훈을 자기 인생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어렵지만 남의 눈엔 내 모습이 잘 보일 테니까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 결국 잘 됩니다. 인간은 평생 배워야 하며 또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나처럼 교육받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도 아직 하루에 꽃 이름 하나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러라도 샤넬의 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좋으니 뭐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그 하나를 알게 됩니다. 알지 못할 때는 무슨 일이든 뒤엉켜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뒤엉켜 있던 게 풀리고 단순해집니다. 이게 바로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이 세계를 좀 더 단순하게 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를 배우면 세상이 그 하나만큼 단순해집니다. 배울수록 사는 게 수월해지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미루는 순간 운명의 여신은 달아납니다. 사람의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끝없이 돌아갑니다. 행운이 영원하지도 않고 불운이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한테나 기회는 있습니다. 만약 인생의 대체로 운이 안 따른다고 생각한다면 운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운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초반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 활약했던 마키아벨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언제 어디에서 얼굴을 내밀지 알 수 없으므로 운명이 미소 지을 거라는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요. 운명은 누구한테나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언제 찾아올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느꼈을 때 내일 하자고 결단이나 행동을 미루면 모처럼 찾아온 기회는 순식간에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흐름을 하루빨리 알아차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오든 문제 없다는 자세로 마음을 다잡고 평소에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와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전문 분야나 관심 있는 부분을 평생 꾸준히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배움이 습관이 되면 갑자기 기회가 찾아와 새로운 일을 습득해야 할 때도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건강 관리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모처럼 기회가 와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며 알아차려도 뛸 수가 없습니다. 건강 관리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거나 특별한 식사법을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신체에 대해 잘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주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아두는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한 뒤에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 출동할 수 있으려면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자기 자신을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술은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좋은지, 몇 시쯤 자는 게 몸이 가장 가뿐한지, 식사는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가장 에너지가 솟는지 등 몸을 잘 관찰하고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선택과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공부하는 자세를 잊지 않고 몸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평소에 준비해 두면 좋은 흐름이 찾아왔다는 걸 느꼈을 때 전력을 다해 뛸 수 있습니다. 운명이 미소 짓는 순간 멋지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의 색채를 풍요롭게 두근두근 유쾌하게 만들고 싶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책 인생의 문장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